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전 세계 종교인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원불교 국제부가 주최한 2023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서울과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에 종교계의 상생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의식을 일깨우고자 전 세계 종교인 200여 명을 초대해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웃 종교인들과 평화 대담에 함께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교무님께서 첫째 날 이웃 종교인들과 평화 대담에 함께 하셨죠. 네. 자, 이 주제가 초위기 시대의 종교, 세계 평화를 위한 상생상화 방향성 모색이었는데요.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습니까? 네, 저희가 이 전체 세미나 중에서 한 세션을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WCRP 사무총장, 그다음에 ACRP 사무총장, 또 제가 소속된 KCRP 사무총장, 이 3개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어떤 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이 돼서 이 세션을 갖게 됐는데요. 이게 지역과 또 세계, 그다음에 한 국가, 이렇게 연결된 종교 간 협력기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세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인류는 뭐 다양한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또 아시아라는 지역 차원에서 또 세계 차원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대표적인 종교협력기구로 WCRP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협력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평화에 대한 위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발생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는 아직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생태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금년에 우리 여름도 정말 힘들게 보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재해가 도래했습니다. 어떨 때는 어느 곳에서는 정말 더위가 참을 수 없는 더위가 왔고요. 그래서 많은 화재가 일어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희생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이 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세계적인 종교협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도 사실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할지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전쟁과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냐면은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곳에 기인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 간 협력과 대화 기구는 소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종교와 종교,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반드시 생기고 그 갈등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많은 소통의 소통을 통해서 그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특히 종교인들이 그 소통을 위한 어떤 중간배기 역할을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이번에 공감을 했고요. 음, 기후 생태 환경이기는 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 출발이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그래서 발전 중심의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우리 그 국가의 어떤 활동들에서 자족의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기후 환경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욕심을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정말 우리 종교인으로서 먼저 취해야 할 그리고 그 종교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가 이러한 세계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어떤 소통의 그 다리들을 넓히고 또 어떤 개개인의 마음의 문제 또 욕심을 줄이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협력기구는 교무님께서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죠. 이제 교무님께서도 한국 종교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이 많을 듯한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 간 협력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전 세계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종교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간 심층적 만남을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종교 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어떤 표층적 만남을 넘어서 서로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그 깊은 신앙의 근간의 깊은 만남, 그걸 영성적 만남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그런 영성적 만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우리는 한국 종교계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우리 종교 간 협력과 화합이 잘 이루어졌지만은 좀 더 우리 종교 간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종교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교무님 말씀에 좀 많은 이해가 되고 참 동의가 됩니다. 예. 그동안 종교인들 간의 만남이 좀 이해와 친목을 다지는 정도의 어떤 표층적인 만남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신앙적인 깊은 만남, 영성적인 깊은 만남이 돼서 또 진정한 또 종교 협력으로 또 어떤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도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왔지만 세계적인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역할을 해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앞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종교 간 협력 대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우리 종교계 협력 활동의 변화를 준 것이 2004년도입니다. 저희가 한일아크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종교 간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그런 사업들을 그 2004년부터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라크, 그다음에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런 종교로 인한 분쟁 지역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교육, 그다음에 워터 탱크 사업, 그다음에 평화 학교 건립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자,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교무님께서 참여한 이 평화대담 외에도 특히 좀 관심 깊게 지켜본 그런 세션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참 좋았던 게 굉장히 그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종교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그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반기문 전 총장님의 그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유엔에서 처음 사용하신 분이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 주제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 세계와 하나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자연으로 돌아와서 또 국제사회에서 기여를 하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에 바탕한 그런 환경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게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종교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여러 단체들 대표들을 만나서 열린 마음으로 각 종교 활동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가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됨을 말하고 또 조화로운 세계를 말하는 그런 시간 참으로 뜻깊고, 또 반기문 전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시민주의가 확산되는 것, 우리가 다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세계 시민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더 나서서 그런 의식을 더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함께 하시면서 느끼신 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준비한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실은 이제 종교 연합 운동을 주창하신 우리 대산 상사님, 그리고 그 대산 상사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 활동에 참여했던 우리 박길진 용사님, 아타원님, 그다음 김팔 교수님, 이 당시가 우리가 1세대라면은 네. 그 이후에 김성근 의원님, 또 박도환 교수님, 이런 다양한 분들이 또 2세대로서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가 이번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의제를 쉽게 소화할 수 있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완벽하게 갖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마음 뿌듯이 이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젊은 우리 교육자들이 성장해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때 전 세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어떤 문제와 함께 호흡시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정말 원불교에서 염원하는 그 종교연합기구 UR이 창설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종교연합 그 기구 창설을 위한 2세대 우리 원불교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더 많은 또 후임들을 또 양성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